제 이름은 이재복입니다. 예순둘이고요. 얼마 전까지 37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할 필요도 없고, 실적 걱정할 일도 없고, 그저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지내면 되겠다 싶었죠. 25부터 62까지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 후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정작 쉬려고 하면 그 성실함이 오히려 족쇄가 된다. 이재복 62. 그는 37년간 은행원으로 살았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다. 새벽 6시. 재복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4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은 퇴직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다. 출근할 은행도 만날 동료도 처리할 서류도 없었다. 또 일찍 일어났어? 주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복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예전에는 지하철 안에서 서서 읽던 신문이었다. 이제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읽을 수 있었다. 여유였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신문이나 보고 있네. 아내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응. 그래야지. 뭐, 할 일 없으면 청소기나 돌려. 먼지 쌓였어. 재복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37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섰던 그였다. 아내는 그 시간에 아직 자고 있었고, 재복은 혼자 간단히 먹고 나갔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바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내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청소기가 어디 있지? 창구, 당신이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알았겠지. 따끔한 말이었다. 재복은 아무 말 없이 창고로 향했다. 청소기를 꺼내 거실 바닥을 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소파 밑을 청소하려니 허리가 아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아내가 다가와 청소기를 빼앗듯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구석구석 제대로 밀어야지. 재복은 멍하니 서서 아내의 손놀림을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 빨래나 개줘. 저기 건조대에 있어. 재복은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수건, 티셔츠, 양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었다. 은행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것처럼 반듯하게. 그게 뭐야? 수건을 그렇게 개? 아내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개면 장롱에 안 들어가. 반으로 접어야지.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미안. 처음이라. 처음, 예순이 넘도록 빨래 한 번 안 개봤다는 게 자랑이야? 재복은 입을 다물었다. 자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럴 시간이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돈을 벌었고 아내는 집안일을 했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다. 점심은 뭐 먹을까? 오후가 되자 재복은 배가 고팠다. 예전에는 지점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먹었다.
오늘은 집에 있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 알아서 먹어. 같이 먹지 그래? 나는 이따 먹을 거야. 당신이나 먹어. 제복은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텅 빈 식탁에서 혼자 숟가락을 들었다. 씹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37년간 점심시간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 낚시라도 다녀올까? 저녁 식사 후 제복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퇴직 전부터 생각했던 거였다. 시간이 나면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낚시? 돈 얼마나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 초보용 장비는 또 돈 쓸어 나가? 그 돈이면 반찬이나 사? 퇴직했으면 허리띠 졸라매야지. 하지만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그 돈으로 얼마나 살 건데?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필요해. 함부로 쓰면 안 돼. 제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뭘 하란 말인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란 건가? 그럼 문화센터라도 다녀볼까? 주청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 그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그냥 집에서 쉬어. 괜히 나가서 돈만 쓰고. 제복은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예전에는 관심 있게 보던 내용이었다. 이제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다. 밤 10시. 제복은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청소기를 돌렸고 빨래를 개고 혼자 밥을 먹었다. 그게 전부였다. 내일은 뭘 하지? 대답이 없었다. 37년간 그는 매일 해야 할 일이 명확했다. 출근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퇴근했다. 단순하지만 명료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제복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잘 키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다. 그가 생각했던 여유로운 노후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6시.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그리고 알았다. 이 지옥 같은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제복의 하루는 점점 더 좁아졌다. 또 거기 앉아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제복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빈둥거린다고 했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혼자만 편하게 논다고 했다. 무엇을 해도 문제였다. 설거지 좀 해줄래? 제복은 순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았다.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하지만 아내는 다시 나타나 그릇을 뒤집어 보더니 혀를 찼다. 이게 씻은 거야? 기름기가 그대로 남았잖아. 어디? 여기 안 보여? 제대로 씻으려면 뜨거운 물에 세제를 충분히. 아내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제복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귓전에서 맴돌기만 할 뿐 머리로 들어오지 않았다. 알았어? 응. 대답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제복은 다시 그릇을 씻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밀어냈다. 됐어. 내가 할게. 당신은 손만 까딱하면 일만 더 만들어. 그날 오후 제복은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았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한산했다. 노인 몇 명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다. 이 형, 여기서 뭐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민수였다. 그도 최근에 퇴직했다. 그냥 좀 나왔어. 나도 그래.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둘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마누라도 요즘 날 엄청 구박해. 뭘 해도 잔소리야. 그래? 응.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 취급이야. 돈 안 벌면 가치가 없나 봐. 제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똑같아. 집에 있으면 눈치만 보여. 그러게.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이게 뭐야?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복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문을 열면 또 아내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디 갔다 와? 역시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원 좀 다녀왔어. 할 일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뭐 해? 전기세며 수도세며 다 나가는데. 집에서 좀 가만히 있어. 그냥 답답해서. 답답하면 뭐라도 해. 빈둥거리지 말고. 제복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접받는 걸까? 밤이 깊어갔다. 제복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평온하게 잠든 그녀와 달리 제복은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제복의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질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제복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라면 끓여 먹었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외출했다 돌아와 주방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제복은 저녁 준비가 안 돼 있길래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을 뿐이었다. 응. 당신이 밥 안 한다고 해서. 혼자만 먹어? 가족은 생각도 안 해? 아니, 배가 고파서 그냥. 이젠 밥도 혼자만 챙겨 먹네. 퇴직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제복은 입을 다물었다. 해명할수록 상황만 나빠졌다. 그는 라면 그릇을 들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아내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했다.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데 이제는 돈 안 버는 사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제복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낚시 동호회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또 그 얘기야? 돈 얼마나 드는데? 회비가 한 달에 3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지 않아. 3만 원? 그 돈이면 시장에서 생선 몇 마리 사? 당신은 편하게 놀러 다니고 나는 집에서 허리 휘어가며 일하란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할 거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빈둥거리지 말고. 제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의 눈빛에는 비난과 실망이 가득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제복은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37년간 일했다. 승진도 했고 퇴직금도 받았다. 연금도 나온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제복은 오랜만에 낡은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다.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의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복도 행복해 보였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진 속 아내와 지금의 냉랭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명절에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때는 좋았는데 제복은 앨범을 덮었다. 과거를 돌아보니 더 슬펐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아내의 눈빛이 차가워진 걸까? 뭐 보고 있어?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 그냥 옛날 사진. 그런 거 볼 시간에 청소나 해. 방 좀 봐. 먼지투성이잖아. 아내는 돌아서 나갔다. 제복은 앨범을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달랐다. 오후가 되자 제복은 다시 공원으로 나갔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옆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복은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관뒀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서로의 비참함을 확인할 뿐이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복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왔어. 짧게 인사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TV만 보고 있었다. 제복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제복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더는 견딜 수 없다. 그 말은 결심이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결정을 내리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제복은 밤마다 고민했다. 집을 나간다? 62에 3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눈빛, 차가운 말투, 끝없는 잔소리. 그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켰다. 나가려고 해. 어느 날 저녁 제복은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뭐, 집을 나가려고. 따로 살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복을 바라봤다. 놀람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래? 좋아. 좋아? 응. 눈앞에서 빈둥거리는 꼴 안 봐서 속 시원하겠네. 제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류할 줄 알았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뭐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시원해하는 것 같았다. 생활비는 줄게. 퇴직금 일부랑 매달 연금에서 얼마씩 보낼게. 알아서 해. 아내는 다시 TV를 켰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37년 결혼 생활의 끝이고는 너무나 허무했다. 일주일 후 제복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와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옛날 앨범 한 권. 그게 전부였다. 그럼 잘 살아. 현관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인사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짧은 대답뿐이었다. 제복은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37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끝났다. 제복은 지역 부동산을 통해 작은 원룸을 구했다. 월세 40만 원.
방 하나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허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며 제복은 주변을 둘러봤다. 좁았지만 조용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다. 잔소리도 구박도 없었다. 첫날 밤 제복은 혼자 라면을 끓였다. 작은 냄비에 라면을 넣고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다. 라면을 먹으며 제복은 다짐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저 이제복으로서. 다음 날 제복은 지역 복지관을 찾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오래 일했어요. 금융 상담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아, 좋으시겠네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무료 금융 상담을 운영하는데 상담사가 부족했거든요. 일주일 후 제복은 복지관에서 첫 상담을 시작했다. 첫 상담자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대출이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복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37년간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했다. 대출 구조 조정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다니. 상담이 끝나고 노부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제복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아니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그날 이후로 제복의 하루는 달라졌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상담을 했고, 다른 날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라면을 끓여도 늦잠을 자도 공원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제복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거울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제복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퇴직 후 처음으로 그는 누구의 남편도 아닌 이제복으로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초라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제복은 미소 지었다. 62.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제복의 원룸은 이제 제법 살만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식탁에는 아침에 마신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이 과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화요일 오전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제복은 이제 이곳의 단골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었다. 네. 오늘 상담 예약이 몇 분이나 되죠? 5분이요. 요즘 이 과장님 찾는 분들이 많아서요. 상담실에 앉아 준비를 하는 동안 제복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이제 가을이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의 삶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가 막막해서요. 그러시군요. 먼저 현재 자산 상황부터 파악해 볼까요? 제복은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했다. 자산 분석, 재무 설계, 생활비 계획. 37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길이 보이네요.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제복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점심시간 제복은 복지관 식당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70대 초반의 김 선생, 60대 후반의 박 여사.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이 선생, 요즘 좋아 보여요. 박 여사가 말했다. 그래요? 뭐, 나쁘지 않아요.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얼굴이 많이 어두웠거든요. 제복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눈치만 보며 살던 그때. 집이 감옥 같았던 그때. 힘든 시기였죠.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외롭긴 한데요. 그래도 눈치 보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김 선생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그래서 따로 나왔어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제복은 생각했다. 아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다. 미움은 아니었다. 그저 37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연락은 하지 않았다. 매달 생활비만 보낼 뿐이었다. 이재복 씨, 뒤에서 누가 불렀다. 돌아보니 복지관에서 상담받았던 60대 여성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덕분에 대출 정리 잘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 여성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제복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억지로 쥐어주고 갔다. 원룸으로 돌아와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며 제복은 미소 지었다. 작은 감사의 표시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에는 간단히 계란말이와 김치로 밥을 먹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다. 퇴직자 증가, 노후 준비 부족, 황혼 이혼.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나도 그중 하나구나. 하지만 비참하지 않았다. 통계 속 숫자일지 몰라도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제복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퇴직 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은 5명을 상담했다. 모두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감사 인사를 받았다. 복지관 사람들과 점심도 함께 먹었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김치를 선물 받았다.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62.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다. 제 이름은 이재복입니다. 제복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퇴직 후 모든 게 달라졌었죠. 집에서 구박받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홀로 서기를 선택했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여러분도 퇴직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신가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노후는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제복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복은 침대에 누웠다. 이제 잠이 잘 왔다. 악몽도 없었다. 그저 편안한 잠이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갈 것이다.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을 것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62. 이재복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랄게요.